자,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4월 14일 화요일에 문을 엽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송국희 야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그간 정치권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었죠. 네. 근데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사간 한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주소지를 옮겼고 새 집을 맞습니다. 구했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출마 선언과 다름없는 100% 말 아닙니까? 출마 선언이죠. 네네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1시죠. 원래 이 시간대가 기자들이 웬만하면 취재원들이랑 한창 식사하는 이제 시간대입니다. 네. 근데 후배한테 갑자기 연락이 계속 벨이 울려가지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습니다.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 출마라는 말은 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건 사실 지방선거를 51일 앞두고 100% 출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사를 저도 한 거거든요. 저 영상 봤는데 그렇죠. 그 중학생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직 맞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아니 나 국회의원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영상에 셀프 카메라도 찍고요. 예, 같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하면서 빌 빚게 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비진 뭐 않았어요. 예. 아직은 내려놓지 않았는데 빌 수도 있는 곳.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냐 부산이냐 말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오갔는데 거의 98% 정도는 이제 부산으로 완전 부산이다. 쏠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봐야겠죠. 네네. 네네. 방금 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 네네네. 그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네. 그 아직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재수 부산 그 시장 출마하신 분이. 네. 근데 이 좀 배경을 좀 정리하자면요. 좀 측근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걸로 하면 이제 부산 북갑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첫째는 쉽게 말해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이런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친한계 핵심위원회 얘긴데요. 그 한 전 대표가 정치 경력이 길지는 않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치적 승리의 경험을 확실하게 한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 그건 바로 부산이다. 부산이죠.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그 한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아픈 기억도 있죠. 윤석열 정부 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024년 총선은 크게 패했죠. 그 당이. 하지만 다른 면에서 승리의 기억으로 이제 남아 있는 기억이 바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윤희련 구청장이 당선된 그 선거죠. 2024년 10월 16일 날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치른 선거인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명태균 의혹도 막 터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막 리스크가 막 불거지면서 당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전 대표가 이제 기억을 되새겨 보면 뭐 김건희 여사 외부 활동 중단해라. 그다음에 뭐 김 여사 라인 이른바 뭐 8상시 10상시 해서 그 라인도 정리해라 이러면서 유난 갈등이 막 폭발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 간판으로 아무튼 치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네. 이게 한 전 대표에겐 정치적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전 대표가 최근에 부산을 많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열기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전 대표 스스로도 뭐 공개적인 자리나 뭐 사석에서도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사실 가면은 돌 던지면 맞을 각오하고 갔다. 왜냐면 보수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아무래도 좀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돌 던지면 맞고 욕도 하면 들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오히려 반응이 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한테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뭐 욕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출마를 권유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한 전 대표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여의도에서 느끼는 민심과 그 부산 지역 민심은 완전 다르다. 여의도가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전 대표의 정치인 한 전 대표로서의 교두보 성격이 있다. 부산이요. 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한 전 대표나 한 전 대표 측에서는 공공연하게 한 전 대표가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 대통령을 노린다. 이런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장선상에서 친한계 의원 얘기인데 지금 PK가 키운 대통령을 한번 되새겨봐라. 누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TK, 민주당은 호남 기반으로 대부분 당선이 됐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남 김해이긴 하지만 PK가 키운 대통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PK를 기반으로 원내 입성을 한 전 대표가 하면 한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부산을 등에 업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TK에서 나온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은 YS 김영삼이죠. 김영삼 자, 대통령이죠. 그런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대통령도 YS예요.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YS 그 기념관도 찾아가고 YS 정신 계승하겠다.
YS가 특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계엄을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한 대통령이 YS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계엄을 막아낸 거 그런 정신까지 계승하겠다. 근데 그런 노무현 겁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부산 기반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부산 기반이지만 네. 사실 부산이 뭐 키운 대통령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물론 정치적 자산을 얻은 건 맞지만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막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된 거기 부산에서는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2000년 정치적 그게 자산을 엄청난 얻었지만. 기반이 그게 됐죠. 바로 바보 노무현이니까 네. 부산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떨어뜨려 갖고선 오히려 키워준 거예요. 그렇죠. 부산은. 예. 2000년에 자산을 만들어준 건 바보 맞죠. 노무현 신화가 나온 게 그때 2000년만 해도 그때는 뭐 민주당 계열로 부산 나가면 100%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바보가 된 종로에 재보궐 그렇죠. 선거 당선이 됐다가 종로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그렇죠. 내려가면서 네. 바보 노무현의 말에 나왔죠. 이제 탈락하면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선 이렇게 후보로. 정리할 수 있죠. 부산의 정말 고향인 사람이 대표적으로 노무현, 문재인이지만 네. 이 두 분은 부산에서 정작 그 키운 건 아니다. 투표로 원기를 얻은 분들은 아니고 그 오히려 수도권과 호남 쪽에서 이제 밀어주게 된 것이고 반대로 한동훈의 경우는 부산 자체에서 이제 밀어주는 점에서 이제 진짜 이제 부산이 뛰어올린 PK발 어떤 보수 대권 후보 네. 이제 그 포지션이 가능하죠.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랑 부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뭐 이런 얘기 뭐 가가지고 검사 때 잠깐 있었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포인트는 두 하잖아요. 개라고 봐. 좀 저 굉장히 우리 송국희 팀장이 잘 얘기했는데 부산에서 무려 2번이나 대첩을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2년 전 총선 때. 총선 때 있었죠. 총선 때 부산이 디비진다.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어갖고 부산에서는 4-5곳이 그냥 날아간다. 맞아요. 그런 그 예상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막 10몇 %포인트로 막 지고 막 그래요. 각 지역구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려갔죠. 뭐 사활을 걸고 이제 우리 지켜주의소 해갖고 싸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딱 한 곳. 북구. 전재수 이분 개인기로 버틴 전재수 북구 말고는 전부 이겼어 17. 그러니까 부산 대승을 이끈 겁니다. 아 이번에 그럼 한동훈 네. 대표가 부산을 탈환하면 의미가 있는 네, 거예요. 그거 있고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그 해 10월에 또 있었던 그 전해 10월에 있었던 그 금정 그야말로 지금 재보궐인데 이때는요. 민주당하고 싸웠다기보다 국힘의 친윤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야 보니까 금정 저거 민주당 넘어간다. 넘어가는 순간 한동훈은 끝이다. 그래서 김옥근 프로젝트를 부산에 가동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겼잖아요. 금정에서. 그 두 번을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다 치러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점에서 부산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발판 교두보다 이런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대구보단 부산이 더 낫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어떻게 볼까요? 3파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 3파전이 맞죠. 왜냐하면 네네네. 국민의힘에도 후보를 낼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죠. 박민식 전 의원이 부산 북갑 이제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박 의원이 원래 2008년이랑 12년에서 내리 이제 재선을 한 다음에 2016년, 20년 총선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또 2번 이기고 2번 패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분당갑 재보궐 선거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재기를 시도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그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가게 된 건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는 유력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직 후보가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이 좀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이게 먼저 화제가 됐던 장면 뭐 기억하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하정우 수석을 거론하면서 뭐 공천 작업 들어온다고 거의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하정우 수석도 뭐 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네. 답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아니 근데 저 장면을 두고 해석의 여지를 좀 많이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해석이 많이 갈리죠. 아, 강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자, 진짜 이거- 하지 말라는 자, 거예요? 제가 아니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자, 바로 직전까지 간단하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직전까지 정무수석 지낸 분이 누굽니까? 우상호 현재 강원지사 후보죠. 그렇죠. 민주당 대통령 복심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분이 어저께 유튜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AI 수석실 하정우 AI 수석인데 그 AI 수석실을 만든 것 자체가 이 하정우 쓰려고 만든 거다. 근데 지금 누구를 지금 이 하정우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그 자리 하정우 위한 자리에 누굴 불러야 되냐? 이거는 끝난 거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또 계속 거기 맡아. 이런 거다. 이거 이슈 끝났다. 한마디로 하정우 안 나간다. 대체자가 없다. 그 대체자 자리는. 없다. 대통령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민 듣는 앞에서 야 그 자리 계속 맡고 있어. 그랬지 네,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이 이슈는 끝났다. 이거 이 저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 더구나 대통령 모셨던 사람이 이 이슈 끝났다. 하정우 나간다 안 나간다 끝났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아주 그냥 그래 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 이분의 포지션이 뭐예요?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이 뭐예요? 대통령실하고 당을 잇는 자리야. 네. 이 자리인 사람이
하정우 나가지 말라고 대통령 그러셨어. 이 이슈 끝났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잃어버린 거야.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현주 친명 핵심 의원이죠. 이현주 지금 국민일보 어제 단독 보도 나갔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현주 이분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은 지역구 도전도 해보던 사람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쉽지 않다. 하정우 나가면 당선 가능성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안 나가는 게 맞겠다. 이거 다른 선거까지 악영향 줄 수 있고 대통령도 누가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친명 핵심 의원이 어저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날렸고 네. 이게 지금 기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친명 핵심 의원 이현주, 바로 직전 정무수석 우상호. 이 두 사람이 다 하정우 안 된다, 안 나간다야. 나가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네. 당 대표는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는 네. 하정우 수석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듯한 느낌으로 기사가 계속 권유 나오고 정도가 있어요. 아니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선거 초력 찾아가는 압박. 거죠. 네. 예, 예. 그렇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뼈 있는 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상황이 나온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하정우 수석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주변에서 공언을 한 상태고 그렇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최근에 하 수석을 접촉했고 당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하정우 수석 만났다 설득하러 이런 걸 인정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튼 저렇게까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농담 반농담이냐 아니냐의 해석은 갈리지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 측이 계속 미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저도 물어봤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는 지금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아무튼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까 강찬호 논설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 북갑은 어쨌든 이긴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그럼 대체자가 누구냐? 근데 하수석은 AI 전문가고 어떻게 보면 아직 인지도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참신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사람이다 이런 네.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둘을 만약에 꺾기 위해서는 필승 카드다 양자 대결 구도라도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하정우 수석 요즘 인터뷰를 여기저기 네. 많이 나와서 그렇죠. 하는데 네.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사회자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나한테도 집요하게 집요하게 하잖아. 가장 큰 이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앵커들의 뭐 가장 큰 기본적인 이슈니까요. 예, 네네. 상황이니까. 근데 집요하게 물어봐도 계속 나오는 아니, 대답은 예. 시키면 하겠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시키면 여기 있겠다. 바로 시키면 그거예요. 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아마 정확한 워딩은 봐야 되겠지만 큰 취지 이거야. 대통령이 그래 정우 네 맘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대통령실 남아 있겠습니다. 네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 근데 그 네. 뉘앙스가 있잖아요. 말의 뉘앙스. 그렇죠. 마음대로 해.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런 뉘앙스면은 그래서- 아니, 못 이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해주시죠. 얘기냐면 약간 네. 이런 지금 느낌이죠. 하정우 네. 이분이 그래서 논란이 뭐냐면은 지금 친명 핵심 의원, 그다음 직전 정무수석이 다 나가면 안 된다. 대통령 뜻은 나가지 말란 얘기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못 박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지금 당장 대통령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비서인데 수석이라는 게 수석 비서라는 얘기예요. 비서야. 근데 비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고 당 뜻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만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네. 대통령님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내 거취는 대통령님 뜻에 달렸다 하면 이게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입장을 정해야 된다. 본인이 대통령 뜻을 헤아려 가지고 아. 물론 이럴 수 있죠. 나는 대통령님 뜻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님은 나가지 말라는 거지만 나는 뭐 내 앞으로의 거취를 생각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겉으로 듣기엔 좋은 말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그 속내를 보면은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거. 이런 거 사실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은 하정우 이분의 좀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지만 제일 지금 이 친명계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친명들이 제일 지금 화가 나는 건 정청래 대표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현주 의원하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지금 대놓고 가서 삼고초려 이거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북갑은 이재명 맨 대 한동훈 구도로 가고 그 경우 이기면은 정청래덕 이 정청래가 가갖고 열심히 삼고초려해서 이겼다 이거고 지면은 봐라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이게 자기 꽃놀이 패라. 그러면 이거 친명 입장에서는 진짜 화나는 거지.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북갑이라는 굉장히 험지로 몰아넣어가지고 한동훈 딱 붙여갖고 한동훈과 싸움에서 지면은 그거는 이재명 탓.
이기면은 내가 삼고초려에서 이 하정우 데리고 가서 이긴다. 네. 이래 버리니까 이게 지금 명청 전쟁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강찬호 의원의 뇌피셜이니까요. 왜 예. 이렇게 정신을 들어? 아니 이거 난 아니 편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친명 예. 이렇게 상상할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제 3파전이잖아요. 네. 강찬호 의원이 보실 때 이 3파전 한동훈 대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우선 이게 또 중요한데 네네. 과연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을 할 수 있을까도 문제인데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아예 공천하지 말아라. 일부 정도가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많은 의견이 자 있는데? 우선 부산에 5선까지 하고 부산시장까지 하고 또 지금 북갑의 당협위원장이 누구냐면 서병수 전 의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웃시키셨잖아요. 뭘 아웃시켜서? 그 당협위원장에서 내보내셨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네. 지금 네. 한동훈 미니까 아웃시킨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부산 자장 소리 듣기에 충분한 분이잖아요. 부산시장 5선 거기도 북갑 당협위원장. 지역 기반이 자, 탄탄하죠.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역구 맡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무공천하자 그래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김도 전 정책위 의장 이분도 지금 부산 그 중진인데 오늘 이분 지금 대놓고 한동훈 위에서 무공천하자고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 이현승 그렇죠. 의원이라고 또 있는데 이분도 지금 저 뭐 사실상 지금 무공천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저께 저녁에 박형준 이제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부산시장 후보. 어저께 12명의 부산 의원들이 박형준 시장 후보하고 저녁을 했습니다. 음. 셋이 모두 합치면 12 플러스 하나.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처럼 13일의 만찬인데 이것도 역시 강찬호 네. 의원의 개인적인 아 생각이 잠깐만요. 같습니다. 아니 이거 13일 13일 갖고 좀 아니, 농담했더니 왜 이래? 앞에 수식어가 너무 거창했으니까 농담이고요. 근데 팩트만 얘기해 자, 주세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 그 나왔어요? 13인의 만찬에서 네. 당연히 한동훈 출마 문제가 이슈가 됐을 것이고 상당수 의원이 무공천에 동의하지 아. 않았겠느냐. 그러니까는 그걸 바탕으로 오늘 김도읍 의원이 무공천 하자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부산시장 있다. 선거와 이 부산 북갑은 뭐니 뭐니 해도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기려면 더군다나 박형준이 특히 이기려면 네. 지금 뭔가 새로운 좀 빌드업 바람이 필요하다. 그게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네. 보수개혁 어떤 동남풍이다. 네. 그러면 이게 부산만이 아니야. 바로 옆에 있는 경남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김태호 이런 분들 경남의 지금 중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찌감치 그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절윤선언 의원총회 결의문 이때 나가서 그 얘기했어요. 절윤선언 플러스 한동훈 복당까지 넣자 이런 그 왜 그랬어? 지금 경남지사 선거에도 지금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보수 개혁 바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무공천 여부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네. 지금 또 핫 이슈가 하나 떴어요. 속보 떴네요. 평택을 예. 출마했죠. 송욱희 원장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조국 이제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원래 하남갑과 평택을 놓고 네. 좀 이제 고심을 했었는데 얘기했었죠. 결국에 평택을로 오늘 출마지를 발표를 방금 했습니다. 평택을 재복을 출마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네요. 그렇죠. 네, 네. 평택을이 지금 평택을도 이제 좀 네, 핫해질 수 그럼 있어요. 핫해지죠. 왜냐면 네,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 출마지기도 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원장 출마했나요, 김용? 도 거론이 되죠. 네. 지금 뭐 하남갑도 거론이 되고 이쪽도 거론이 되지만 평택을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30 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야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겠네요. 예, 이것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네. 한동훈 대표 얘기만 쭉 했기 때문에 그럼요. 지도부 네네. 얘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지도부도 당연히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가 좀 지도부 핵심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장 대표는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라 장 대표 쪽이랑은 바로 직통을 하진 못했고요. 네. 다만 핵심 관계자 얘기는 간단합니다. 한 전 대표는 제명당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든 말든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멀쩡히 지금 부산 북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박민식 의원이죠. 전 의원. 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뭐 지원 유세에 만약에 참여한다. 이러면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그리고 지금 무공천 얘기 아까 강찬 논설위원께서 그 분위기를 얘기하셨죠. 전해주셨는데 네네. 무공천은 말이 되냐 지금 말이 안 된다. 당에서 후보를 어떻게 빼냐 지금 우린 제1야당에서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 대결 구도가 짜여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예전에 한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뭐 부산을 가거나 할 때 지원을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한 거 정도는 뭐 눈 감아줬다는 표현은 이제 당 지도부 편이지만 했지만 이건 이제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박민식 대 한동훈에 대한 대결 구도 그리고 뭐 민주당 후보가 짜인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거는 해당 행위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박민식 의원도 이제 저희 기자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출마할 테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해봐라. 지금 서울에서 잠깐 있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느끼는 민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부산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이영풍 전 KBS 기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런데 뭐 유튜버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버가 이영풍. 네. 이영풍이라는 분이죠. 네네네. 네. 그분도 이제 막그 친윤 계열 아주 강성 친윤 이런 분들이죠. 뭐 다 국민의힘도 공당이고 공천이야 자유죠. 근데 결국은 민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야당사를 보면은 야당이 이제 그 어떤 그 당선 여부라든가 이런 게 결정될 때는요. 국민들이 그렇게 봐요. 그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견제입니다. 근데 정권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야당 오히려 그 야당 안에서 그 반기를 들고 제대로 정권 견제하겠다고 나서는 세력한테 오히려 몰아주는 역사가 과거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산은 뭐니 해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청장, 시군 또 그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를 원하는 여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당선되려면 뭔가 좀 신선한 소재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동훈이라는 이거 요소가 좀 들어와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지금 박형준 그렇죠. 시장 후보가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판세로는 뒤집어 엎기가 힘드니 그러니. 뭔가 새로운 걸 그럼요. 해서 선거에 당락이 결정돼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다른 뭔가의 힘을 빌리고 싶다라는 사람의 그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네. 전재수 후보의 이제 아킬레스건 대표적인 까르띠에와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가 까르띠에 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제일 공격 잘하는 건 한동훈 그거에 대표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저 뭐냐 그런 거 때리는 게 전문인 저 한동훈 이분이 때리는 게 제일 좀 맛깔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정말 선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선거 때는 표예요, 표. 그렇죠. 자 그런 예. 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당 후보 당 그 국민의힘 이야기 네, 좀 네.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한동훈 네. 전 대표는 무소속이다. 근데 네. 당 입장에서 무소속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좀 상황을 봐야겠는데 뭐 네. 무공천 얘기도 물론 강찬호 논설위원 말대로 국민의힘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구의원들은 특히 뭐 수백 표, 수십 표로 막 선거가 그럼요. 갈릴 수도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랑 어떤 뭐 3파전 구도보다는 양 구도로 형성을 하는 걸 원해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당에서는 특히나 한동훈 대표와는 지금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대처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러면 무공천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란 걸 지금 구도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출마자들 사이에서 뭐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아까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동시에 친한계 의원들도 만약에 3파전 구도가 된다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대놓고 지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뭐 친한계 의원 얘기를 전하면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뭐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동훈 본인이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3파전으로 가더라도 뭐 자기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그래요. 분위기를 분위기를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기 이거는 때문에 친한계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부산 현지 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 현지 의원들은 자기가 거느리는 부시청장 후보, 시군 후보 다 식솔들 네.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네네네. 자기 식구들한테 누가 표 많이 갖다 줄까? 자연히 거기에 쏠리게 됐어. 이건 자연 현상입니다. 일종의 개파 삼각구도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삼각구도인데 네. 어쨌든 어떻게 묘수를 찾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물급 두 후보잖아요.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 둘이 만나지는 않았네요. 네.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마지막 요게 이제 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부산 북갑 선거가 이번에 저는 불발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지금 친명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죠? 아예 자, 선거 네. 자체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안 내려놓는다. 4월 30일까지만 안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네. 5월 1일이나 뭐 요때 이제 내려놓으면 4월 30일까지 버티면은 재보궐 선거가 이번에 발생을 안 합니다. 내년에 그렇죠, 치르게 그렇죠. 되죠. 그럼 내년에서 1년 그러면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아니 그게 근데 에이, 그건 좀 아니 말이 안 근데 되지. 지금 예. 민주당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조금 두들겨 맞을 겁니다. 너 네, 많이 너 맞죠, 이번에 그거는. 재보궐 하겠다고더니 뭐냐 하지만 자 두들겨 맞는 건 잠깐요. 네. 그 한동훈이라는 호랑이가 들어오지 않게 만든 효과는 오래 갑니다. 네, 과연 잠깐 맞고 즐거움을 오래 택할 것인가 또는 잠깐 지금 맞는 것 자체를 피하겠다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대를 그거- 불러들일 것인가. 부산 정권, 네. 부산 전체 선거에 또 악영향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완전 봐야죠 역풍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사실. 저 황현희 앵커의 네. 이 정말 이런 아주 명확한 비판이 네네. 민주당에게 그대로 전달. 아니 왜냐면 한동훈 대표 그럼 대구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부산 자체 그 부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이제 좋죠. 저도 같은 입장인데 아 그래요? 꼼수를 쓰면 안 된다.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아, 거예요. 꼼수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가능성이 하네요. 있죠. 실제로 네. 뭐 정치권 밑바닥에서 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재 직송으로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불편한 인터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